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대의 뉴스업 김정대입니다. 앞서 들으신 소리는 오늘 열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출범하는 조직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어떤 의미 있는 답변 얻어냈는지 김정대의 뉴스업이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와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들으셨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국회가 청문회 계절이 됐어요. 그 중에서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참 어렵게 임명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드디어 인사청문회가 열렸네요. 예, 청문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는데 특히 이제 생각나는 것은 고아라에게 손예진이란 이었습니다. 아니 고아라는 누구고 손예진은 누굽니까? 네, 배우 고아라 씨와 손예진 씨 생각이 난 이유가 과거에 고아라 씨 데뷔할 쯤에 한 10대 중반일 때에 기자회견에서 손예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어허. 예, 그것은 글쎄요 두 사람의 이미지가 좀 나이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신인에게 기성의 어떤 가상의 경쟁 상대랄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검찰과의 관계, 또 검찰과의 차이, 검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문회 핵심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고아라고 검찰이 손예진입니까? 뭐 좋게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나쁘게 비유하면 뭡니까? 나쁘게 비유하면은 이제 제가 김진욱 후보자고, 네.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가 검찰이다. 아 제가요? 네. 저보다 조금 평론가 이력이 앞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렇군요. 많이 CBS에서도 엄청 오랫동안 출연을 하신 것으로. 윤석열 성대모사를 하시기 때문에 검찰이 김수민 평론가인 걸로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결국 뭐 검찰과의 관계, 검찰과의 앞으로 그 검찰에 대한 수사,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서 검찰에 비해서 공수처가 권력을 더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을 의식한 듯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김진욱 후보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관행이 있었고 공수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현직 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임명을 할 수는 있지만 검사로 하지만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유일하게 수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게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에 있었는데 그때 검찰 파견으로 4분이 있었다. 결과가 후퇴되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일단 현직 검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직 검사를 안 받겠다. 이거 듣는 검찰 심정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공수처라는 조직 출범 자체가 예. 검찰 개혁으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입장을 정할 줄 알고 있었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화산 말대로라면은 고아라를 바라보는 손예진의 마음이었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너무 이제 또 이분 고아라 손혜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예, 다 아십니다. 우리 청취자들 너무 잘 아세요. 네. 근데 하여튼간에 이 공수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결국 검찰의 비리와 문제는 누가 잡아야 되냐. 여기 이 문제에서 또 자유롭지 않은 조직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기존의 검찰의 문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예. 첫 번째 하고 예. 검찰을 잘 수사할 수 있게 검찰과의 기존의 관계하고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출범해도 내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장이 이 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되면 네. 차장도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 2인자인데 네. 여기에 또 검사 출신이 오냐 비검사 출신이 오냐. 네. 이건 또 관심사예요. 네, 뭐라고 한편에서는 답변 나왔어요? 처장이 비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예. 출신이 그래도 차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여론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왕에 하는 거 검찰하고 분리된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예. 차장도 비검찰 출신이어야 한다. 예. 이게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둘 다 가능하다라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 측에서 추궁성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장을 인선하는 과정이 나올 때 그때 야당 위원 쪽에서 추천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강행할 거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일단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넘겼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두 가지 지점인데 첫째는 사실 검찰 출신이어야만 수사를 뭐 공수처장이나 또는 공수처 차장이 검찰 출신이어야만 공수처가 뭐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조직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검찰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1호기를 예. 감사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했습니까? 예. 가끔 이제 무자비한 것도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검찰이냐 아니냐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이제 검찰과 관계 이제 이런 문제 연장선에 이제 논란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방금 인사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 이게 좀 질의 내용이 좀 재미있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질문을 한 건데 예. 야당이 이 인사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예. 제대로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물어보는 건데 야당이 본인들의 이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비협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이고 뭐 그러면 앞으로 야당과 또 인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뜨거운 관심 중에 하나는 공수처 1호 수사가 뭐가 될 거냐. 네.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 이 부분은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조금 나왔어요. 의원들 간의 그렇습니다. 설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진행됐습니까?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최강욱 의원의 라디오 발언을 재생을 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거를 들려주면서 CBS 그렇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네, 아침을 꼭 책임집니다. 강조해 주세요. 네, 네. CBS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틀면서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 질문을 하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큰데 수사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뭐 원론적 답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조수진 의원이 현재 네.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냐라고 네. 확인성 질문을 다시 하니까 네. 김진욱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계속 언론적 답변을 하는 셈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반발을 했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언론인 출신인 의원이 끊임없이 왜곡 발언을 한다. 왜곡 발언을 한다. 자신이 얘기한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 장모 얘기를 하면서 예. 직계 좀비 속이다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모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아하.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요점이 장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글쎄요 핀트가 어긋난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이제 발언을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틀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사실 왜곡이냐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을 수사 대상 1호로 삼을 것이냐를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한테 물어보는데 예. 공수처장 후보자가 그것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 후보자이기도 하거니와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인데 네. 답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래요.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 국방부에 대해서 많이 그러셨나요? 예. 그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윤석열 수사 대상 1호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언론적 답변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또 유도 신문을 하고 막 그러면 이러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윤석열 수사 대상 1호 배제 안 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가능성 있어. 예. 예. 그 목적을 정말.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결국은 김진욱 후보자를 앉혀놓고 여야가 사실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 청문회보다는 사실은 여야 충돌이 더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가장 또 이 청문회 관심 깊게 지켜볼 당사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항상 윤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화산. 네.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아니 공수처 출범은 저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수사총량이 늘어난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 또 제 얘기가 나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좋은 일이 2개나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으로 예. 저의 무거운 짐을 많이 털어주셨고 그 얘기 어제 많이 하셨죠? 두 번째는 제가 열심히 팀에서 했었던 특검 예.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결국에 실형 선고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또 후배 검사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밤새느라 그때 고생 많았지? 이런 예.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예, 발언을 하지 마세요. 예. 그 돈 특활비 아닙니까? 전화했습니다. 아니, 뭐또 제 전화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결국 또 윤석열 청문회 같이 분위기가 일부는 같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1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이렇게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되면 되는 대로 저게 봐라 1호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윤석열을 겨냥한 거다. 아하.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안 되면 또 안 된 게 어디냐 저게. 저게 무슨 망신이냐 이렇게 얘기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에서도 자꾸 1호 얘기하니까 제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윤 총장님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자, 그러면 뭘 참는 거죠? 아니 피곤하다는 거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공수처 1호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 배경이 뭐라고 봅니까? 일단은 1호에 대해서 뭐 아까 전에 최강욱 의원 해명, 반론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 결국에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심지어는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예. 이런 발언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1호가 누구냐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예. 우리의 바람직한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안겨다 주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걸 따라서 손실을 입을 거다 예상이 되더라도 그 예. 사람이 거꾸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열려 있는 것이 민주적인 법과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꾸 특정인을 꼬집어서 1호라고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털고 가면 되는데 또 반대편에서 1호 맞지? 1호 맞지? 이렇게 묻는 것 또한 온당한가 과연 이런 예. 것들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건강한 논의는 아니에요. 네. 출범도 하기 전에 정치화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검찰 쪽을 제압하기 위해 만든 네. 그런 기구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예. 공수처의 바람직한 출범을 위해서라도 자제되어야 할 담론이다라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역시 정치가 공수처를 정치화하려는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화산이 해주신 겁니다. 경고 안 들으면 화산 폭발합니다.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예, 그 화산 폭발하세요 한번.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죠? 어떤 뉴스입니까? 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발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수사단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계속해서 유가족 측이 지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전면 재조사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에 특별 지시를 해서 이제 수사단이 구성이 됐고 예. 그동안 이제 수사를 해왔죠. 예.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좀 된 겁니다. 된 것이죠. 자, 발표 장면 준비되셨죠? 잠깐 듣고 올까요? 법무부의 검찰수사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부마 의혹에 대하여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임관혁 세월호 이 특수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임관혁 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발표 내용 요약해 주시죠.
오늘 나온 얘기의 핵심은 이에 국군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장관 등의 법무부가 세월호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것도 혐의를 못 찾았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만 이 특별수사단의 이제 수사 결론은 아니고 이에 앞서서 지난해 2월 달에 이 구조 인력들에게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이제 기소를 했었고요. 이미 기소가 됐죠. 그렇죠. 지난해 5월 달에는 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돼서 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이제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로 지금 수사를 종결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글쎄요, 기무사, 국정원, 뭐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 세월호에 대한 동향 보고 올린 거 저도 봤는데. 그런데 이게 사찰이 아니다, 무혐의 일어났다는 건 근거가 뭔지 몹시 궁금합니다. 일단 특수단의 설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법리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미행, 도청, 해킹 등의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는 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불법적인 행위로 어떤 유가족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를 이제 법리적으로 구성을 못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이 사찰을 지시하거나 또는 이 사찰에 해당하는 행위에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면 사찰이 아니라고 본다, 이 얘기 같이 들립니다. 일단 사찰이 뭐냐에 대한 규정이 또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단지 이제 뭐 유가족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한 것을 사찰로 보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상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한 것이 사찰로 규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유가족들의 주장이었는데 일단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황교안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이 법리 검토하고 보완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는 들었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이제 왜 이제 기소 과정, 이 수사 과정에서 제외가 됐는지 이 경위는 또 정작 이 장관은 몰랐다. 장관은 몰랐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제 유사 혐의로 함께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혐의를 못 찾아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럼 중요 인물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 남은 이제 의혹들 중에 세월호 폐쇄로 TV의 녹화 장치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은 향후 특검 수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록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 부분은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제 실질적으로 내렸습니다. 자, 중요한 전 정권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뭐 무혐의가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서면 조사만 한 것이냐,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인 상황에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과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우병우 당시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서면 조사만 진행을 했는데 그럼 이제 왜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가, 이게 의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 특수단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성립을 내부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상태에서 소환을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과잉 수사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에 그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검찰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 검찰 독립성 등에 비추면 이제 부적절한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건 처리가 일부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이제 범죄에 이를 정도였느냐에 대해서는 특수단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또 부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사 방법부터 시작해서 법리 적용 이런 부분들을 이 것만 놓고 일반인들이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른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예. 이쪽으로 좀 얘기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옮겨가지 않을까 아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입장들 앞으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가족들 입장은 어떨까요?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경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수사 결과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유족들이 네. 수사 요청한 내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오늘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전체적으로 하나로 한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애초 검찰 특수단을 만들 때 애초 자신들의 목적, 네. 즉 해경만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최대 목표를 삼았던 특수단이 예. 그러한 목표를 스스로 좀 인정하는 수사 결과였고요. 네. 특히 뭐 지금 조사 방법이나 과정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예. 대부분 무혐의의 근거가 피의자들이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러한 진술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 대부분 무혐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검찰과는 전혀 다른 검찰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이 수사를 다 종결시켜버리고 싶은 예. 그런 의도를 드러낸 수사라고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미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런데 그 사회적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도 연장이 됐고 특검 수사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밝혀내야 될 점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과제별로 따지면 더 밝혀낼 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번에 무혐의 처리된 것들이 대부분이 네. 그러한 사실은 다 인정이 되지만 네. 범죄인지 판단하기 좀 애매하거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수사 과제를 떠나서 예. 과연 이 사참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을 했다고 그래서 예.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밝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사참위에는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조사 권한만을 갖고 활동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조사 권한을 갖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와 역할이 매우 필수적인데 예. 그것이 지금 전혀 담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이 특검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됐군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또 특검 역시도 흐지부지 되면서 네. 또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이고, 남아있는 과정도 그렇게 기대가 선뜻 가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조금 더 속도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그 국정원 세월호 관련 문서 64만 건이 사참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문서를 관심 갖고 열람 요청하실 생각입니까? 예, 공교롭게 특수단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특수단 수사와 국정원의 자료 열람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국정원이 총 64만여 건의 문건 목록을 열람하게 한다는 것은 네.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 9월에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던 사안인데 네. 그로부터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처음 그 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4개월 동안 실제로 국정원 실무진에서는 예. 국정원 자체에서 그 자료들을 먼저 검토하고 예. 검열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이후에 예. 사참위가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었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처음 약속대로 원상 회복시키기까지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는 것도 문건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문건의 제목을 정리해 놓은 목록만 확인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 사참위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선택을 하면 국정원에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내일부터 열람 들어가서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제시한 방식으로 이 목록을 열람할 경우에 예. 목록 확인하는 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라서 예. 이건 역시 앞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그 앞에서 천막도 못 치고 농성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정부 측에 촉구하고자 하는 이 농성의 네네. 목적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네네. 주십시오. 예. 국회를 통해서 법도 만들었고 또 사참위가 활동할 수 있게 했고 또 특검도 요청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왜 특정이나 사참위가 진상규명 성과를 충분히 내오지 못했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의 문제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이 조사에 응해야 하고 협조해야 될 정부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진상규명 약속을 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고 지키고 이행하겠다는 그리고 새로운 수사로 완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네. 지금 27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한 안철수 대표 소식이네요. 안철수 뭔가 오늘 제안했죠? 네, 안철수 단일화 제안 뉴스 비밀 포장지만 바꿨다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후보 경선에 입당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요지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 당내 경선을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플랫폼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의 주도권도 인정을 하지만 예. 국민의당 당 대표로서 입당은 너무하다. 그건 못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할 테니까 안철수 대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예. 안철수 대표는 그게 아니다. 범보수권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함께 원샷 경선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해오면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해왔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 안 하고 안철수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된다고도 하고 뭐 여러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가능한 절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1차 경선을 통해서 추려진 후보들 그리고 여기에 안철수 대표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외에 있는 주자들끼리 일단 합의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중에 1등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나머지는 불출마를 하거나 공천을 안 하는 방식 이게 사실은 유일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원샷 경선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주체가 이제 국민의힘인 거냐 아니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차이가 없는 게 국민의힘 주도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룰은 또 같이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뭡니까? 단칼에 또 이제 이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를 확정하기 전에는 단일화할 수 없고 무조건 뭐 안철수 대표가 제의한다고 해서 수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언론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 표현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라가고 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다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앞으로의 시간은 안철수 대표 쪽에 불리하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전혀 합의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